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승입니다. 오늘은 홍콩수학 시리즈 중학교 2학년 2학기 50번째 시간, 이제 확률의 계산할 차례. 저번 시간까지 이제 확률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확률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거나, 즉 1하고요 0 사이, 1도 포함하고 1 이하 0 이상의 숫자를 가지고 있겠지. 그쵸? 그리고 얘네를 계산할 때 전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걔를 확률이라고 했고,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걔네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 할 텐데, 그 전에 교과서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왔지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개념 부분들을 어떻게 관찰, 해석, 적용했지.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풀고 있지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경우의 수에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똑같아. 우리 이 책에서는 또는이라는 표현에 집중을 하잖아요. 문제에서 또는 이거나 라는 말이 있으면 확률의 덧셈을 이용한다 하는데, 봐봐, 여기서도요 일반적으로 그랬어.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요,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표현으로 가지고 덧셈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표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가능성에서 어떻게 했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다 끝났는지 다른 사건이 또 있는지 봤죠? 이걸로 인해서 얘가 딱 다 종료, 상황 종료, 그러면 덧셈. 상황 종료가 아니고 다른 사건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 그걸 우리는 동시에 발생한다 라고 했잖아. 그치?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걸 동시에라고 안 하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 상황이 종료가 안 되고 또 다른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배 법칙. 그런데 어떤 사건을 딱 하고 끝! 그러면 이제 더하면 된다고. 기억나죠? 오케이, 그대로 확률에도 써먹으면 돼. 동일한 실험이나 관찰에서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P 더하기 Q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표현이 있네. 그쵸? 응?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기, 그치?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거를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확률의 덧셈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우린 분명히 가능성에서 경우의 수에서 배웠으니까 쉽게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돼.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서요 확률을 구하는 거하고, 확률의 덧셈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결과가 같아요. 즉 모든 경우의 수가 n개고요. n이고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소문자 A,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소문자 B라고 하면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n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P는요 n분의 A, Q는요 n분의 B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다 해도 상관없다고. 그런데 이제 확률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해되지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한번 바로 봅시다. 다음은 모양하고 크기가 같은 흰 구슬이 2개, 파란 구슬 4개, 빨간 구슬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구슬 1개를 꺼낸대요. 그때 흰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래.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그러면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자, 봅시다. 주머니에서 구슬 1개를 꺼낼 거예요. 그럼 주머니에 구슬이 몇 개가 들어있어?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4개, 빨간 구슬 5개가 들어있지. 그럼 전체 몇 개? 11개의 구슬이 들어있네요. 그쵸? 그 중에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얼마? 2개니까 11개 중에 2개. 그쵸?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올 거는, 빨간색은 5개니까 11개 중에 5개. 그래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11분의 2,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11분의 5. 그러면
흰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 그러면 자, 우리 주머니에서 구슬 한 개만 딱 꺼내면 사건이 종료. 맞죠? 그러면 11분의 딱 꺼냈는데 흰 구슬이 나왔어. 상황 종료. 더하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11분의 2에다가요 11분의 5를 더해서 11분의 7 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11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흰 구슬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고요 빨간 구슬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예요. 그래서 흰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요 한 개만 꺼내면 되니까 딱 우리가 주머니에 손 놓고 딱 꺼냈어. 구슬이 하나 딱 나왔어. 상황이 종료된다고요. 요렇게 해서 그냥 바로 요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요. 똑같다고. 아까 우리 개념에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계속 해봅시다.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요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3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요 30장 중에 하나를 뽑는데요 그럼 전체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 중에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그랬어. 그러면 이 중에 4의 배수는요 30을 4로 나누면 4, 7에 28 그쵸? 그 다음에 9는요 30을 9로 나누면 9, 3, 27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1부터 30까지 중에서요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혹시 4와 9에 공통된 배수가 있나 확인해 봐야 돼. 있을까요? 없지요.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공통된 소수가 전혀 없지요. 그럼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야? 얘네 둘이 그냥 곱한 거가 돼 있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36. 그래서 1부터 30까지 중에서는요 4와 9에 공통된 배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끼리만 그냥 더하면 끝.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9의 배수가 나올 확률 한 장만 뽑는 거니까요 하나 딱 뽑는 순간 상황 종료. 그래서 얘네 둘이를 더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30분의 10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전체 30가지 경우의 수 중에 4의 배수는 7개, 9의 배수는 3개. 그래서 바로 30분의 10 해도 된다고요. 오케이? 다음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네. 이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5일 확률. 자 그러면요 2개를 동시에 던지면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36개. 이제 요거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잘. 그 중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3인 거 그러면 더해서 3이 되려면요 첫 번째가 1이 나오면 2가 나와야 되고 2가 나오면 1이 나와야 되고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2가지가 있겠지요. 두 눈의 합이 5일 때는요 1이면 4가 나와야 되고 2면 3이 나와야 되고 3이면 2가 나와야 되고 4면 1이 나와야 되겠지.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요. 오케이. 자,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두 눈이 나왔어요. 상황이 종료되겠지요. 끝. 그러면 얘하고 얘는 2개 더해주면 된다고요. 그치? 그래서 36분의 2 하고요. 36분의 4를 이렇게 더해도 되고 아니면 36분의 2 더하기 4를 해도 된다고. 그래서 답은 뭐예요?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다음 이번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경우의 수랑 똑같지요. 어떻게? 곱하면 된다고. 이럴 때는 확률에 곱셈, 여기도 곱셈이라고 써 있잖아요.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이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이런 조건들 있잖아. 아까 첫 번째에서는 뭐였지?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된다 그랬고 서로 영향을 안 끼칠 때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얘네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하면 된다.
여기서도 일반적으로요. 동시에 그리고 뭐뭐와 뭐뭐 하고 나서 라는 말이 있으면 곱셈을 이용한다 써있죠?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이 이걸로 끝나니 종료가 됐니? 안 됐니? 그거 생각하라고. 오케이? 그러면 가봅시다. 우리 경우의 수랑 특별히 많이 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설명 많이 안 하고.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요, 경우의 수 봐야 돼. 알겠죠? 다음은 동전 1개랑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과정. 자, 동전 1개,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져요.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전체 동전은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인데요. 그 중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이러고 나서 사건이 안 끝났어요. 주사위도 던져야 돼요.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고요. 그 중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수는 2가지. 3 아니면 6. 요렇게. 그쵸? 그래서 안 끝났으니까 곱하면 된다고. 약분하면요. 6분의 1이 띠 끝. 이 말이야. 너는 2분의 1이고요. 너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라고 바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6분의 1 하면 끝.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5개, 파란 공 4개. B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하나씩 꺼낸대요. 구하래. A에서 빨간 공이 나오고, 그러면 A에서는요, 공이 총 9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9개 중에서 빨간 공은요, 5개. 이렇게. 이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죠. 나오고 나서 상황이 종료가 안 됐네요. 이게 나오고 뭐뭐 하고 표현들 아까 우리 개념에서는 이런 거에 중점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빨간 공이 나왔어요. 사건이 안 끝났어요. 곱하기. 비주머니는요, 3개, 5개니까 총 8개의 공이 있었어요. 그 중에 파란 공은 5개. 이렇게.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올 확률 그러면 곱하기. 그래서 얼마? 8, 9, 72분의 25 하면 끝. 이해되죠? 약분도 안 돼. 다음 두 주머니에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그러면 첫 번째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요, 9분의 5였죠. 그러고 나서 상황이 안 끝나요. B 주머니에서도 꺼내야 돼. 8개 중에서 빨간 공은 3개. 이렇게 끝. 계산만 하면 돼. 너는 약분이 되네. 그러면 24분의 5가 되겠지요. 끝.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2개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진대요. 이때 주사위 A에서는 소수, B에서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첫 번째 주사위는요, 전체 6개의 경우의 수 중에 소수가 나와야 된대요. 소수 몇 개? 2, 3, 5, 총 3개. 그러면 이렇게 하나 소수가 나왔어요. 상황이 종료 안 됐죠. 곱하기. 두 번째 주사위 총 6개 중에서요, 6의 약수는 뭐예요? 1하고 6, 그 다음에 2하고 3, 총 4개.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끝.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그럼 너 어떻게 하면 될까? 약분하면 되죠. 너는 2분의 1이고요. 너는요 3분의 2였죠. 그럼 너가 또 약분이 되네. 그럼 답은 3분의 1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분의 1. 명중률이요, 각각 8분의 3, 9분의 7인 두 학생이 동시에 하나의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다음을 구하세요. 모두 관역을 맞히지 못할 확률. 그러면요, 너도 못 맞췄고 너도 못 맞췄지. 그러면 명중률이니까요, 못 맞출 확률은 1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그쵸? 우리 저번 시간에 뭐뭐 하지 않을 확률 배웠잖아요. 1에서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빼면 됐잖아. 그러면 못 맞췄어요. 맞출 확률이 8분의 3이니까 못 맞출 확률은 1 빼기 8분의 3 해서 8분의 5. 모두 못 맞히니까 너가 못 맞추고 끝나요, 상황이?
안 끝나요. 곱하기. 너도 못 맞춰야 되니까 1에서 9분의 7을 빼면 9분의 2.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끝. 약분이 되네. 그러면 4, 9, 36분의 5가 되겠지요. 적어도 한 학생이 맞출 확률,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까? 우리 배웠어, 저번 시간에. 그렇죠. 얘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전체 경우 1에서요 얘를 빼면 돼. 하나도 못 맞출 확률을. 그쵸? 아까 여기서 맞히지 못할 확률을 구할 때 1에서 맞출 확률을 뺀 것처럼 적어도 하나를 맞출 확률은요 전체 2명이니까 너는 맞추고 너가 맞추던지, 너는 맞추고 못 맞추던지, 너가 못 맞추고 너가 맞추던지, 이 세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해서 이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둘 다 못 맞출 확률을 1에서 빼버리면 된다고요. 그치? 총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상황이 생기잖아. 맞추고 못 맞추고, 못 맞추고 맞추고, 못 맞추고 못 맞추고. 이 4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3개를 구하는 것보다 마지막 하나를 구해가지고요 여기서 빼버리면 이게 훨씬 쉽잖아. 그쵸? 그래서 적어도 한 학생이 맞추려면요 빼면 돼요. 전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무조건 발생하는 건 1이었죠? 거기서 둘 다 못 맞출 확률, 얘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겠어? 36분의 31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가면 끝. 어떤 시험에서요 상석이가요 합격할 확률이 6분의 5, 문정이가 합격할 확률은 5분의 3.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할 확률, 그러면요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을요 1에서 빼버리면 된다고요. 그치? 그러면 너가 불합격하려면 6분의 1의 확률이겠고요. 너가 불합격하는 건 5분의 2겠지요. 너도 불합격하고 상황이 종료 안 됐어. 곱하기. 얘가 불합격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얘도 불합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 그럼 계산하면요 너는 15분의 1이죠.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거면요 1에서 얘네를 빼면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요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 이것도 사실 별거는 없는데요 한번 해볼까? 연속해서 꺼내는 경우의 확률, 먼저 꺼낸 것을 다시 넣고 꺼내는 경우, 이거는요 뭐냐면 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여기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4개, 파란 공 6개가 들어있지요. 여기에 공 2개를 연속해서 꺼낸대. 근데 이때 모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꺼냈던 공을 다시 넣고 꺼낼 거야. 즉 여기 10개 공이 있죠. 그 중에 10개 중에서요 우리가 지금 공 2개를 꺼낼 건데 2개 모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한대. 빨간 공은 4개, 파란 공은 6개네. 그러면 10개 중에 파란 공이 6개 들어있으니까 처음에 파란 공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6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랬는데 얘를요 이 공을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다시 통에다 집어넣어. 그럼 이 통에 공이 몇 개가 생겨요? 다시 10개지. 그럼 두 번째 10개 또 공이 생겼어요. 그 중에 파란 공은 몇 개겠어? 다시 또 6개 있겠죠. 그치? 공 하나 뽑아서 상황이 종료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공 2개를 연속으로 뽑아야 되니까. 그럼 곱하기. 이게 바로 이 말이야. 처음에 꺼낸 걸 다시 꺼낼 수 있으므로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조건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안 변하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요 처음에 꺼놓은 공을 안 넣어. 그러면 처음에 10개의 공 중에서요 파란색 공을 꺼낼 수 있는 확률은 몇 가지? 6가지였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런데 파란색 공을 하나 딱 빼고 이제 또 하는데 얘는 그대로 놓고요 여기 몇 개 남았어? 9개 남았지. 9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요 9개 중에서 파란 공을 뽑아요. 그런데 방금 내가 파란 공을 하나 뽑았잖아. 그럼 파란 공이 몇 개 남아야 돼? 5개 남아야겠지. 이 5개 중에 하나가 뽑힐 확률이 파란색 공이 뽑힐 확률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요. 그치?
그런데 이 사건이 연속으로 2개를 꺼내야 되니까 처음에 파란 공 구하는 걸로 아직 안 끝나요. 곱하기. 그래서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으면요, 이 분모가 안 변하고 분자도 똑같아져요. 이런 상황. 만약에 여기서 또 빨간 공을 뽑으라고 하면 처음엔 파란 공을 뽑고 두 번째 빨간 공을 뽑으라고 하면 분자는 바뀌겠죠. 그런데 분모는 꺼낸 공을 집어넣으니까 분모는 그대로 안 바뀐다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 처음에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뽑으면 9개만 남죠. 처음에 파란 공을 하나 뽑았으니까 파란 공 5개 남겠지. 그치? 만약에 처음에 파란 공을 뽑고 두 번째 빨간 공을 뽑으라고 하면 얘는 처음엔 10분의 6이 될 거고 두 번째는 9는 그대로 있고 9는 9분의 4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끝이야. 요것만.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면요, 사실 별거 없는 거야. 이 말이 오히려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어. 처음에 꺼낸 걸 다시 꺼낼 수 없으므로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준다. 처음과 나중에 조건이 다르다라는 말이 지금 말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하면 된다고요. 얘는 오히려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쉬우니까 여기 문제까지 한번 해봅시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바둑돌 2개, 검은 바둑돌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흰 바둑돌 1개를 꺼냈대요. 이 주머니에서 바둑돌 1개를 더 꺼낸대. 다음 각 경우에 대하여 네모에 알맞은 쓰세요. 먼저 돌이요 7개 들어있었는데 흰색 하나를 뺐으니까요, 이제 흰색 하나, 검은색이 5개 남았겠죠. 그치? 자, 처음 꺼낸 흰 바둑돌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흰색이 2개가 되겠죠. 그치? 두 번째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요, 여기 꺼냈던 흰색 하나가 있었는데요, 얘를 다시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그쵸? 그러면 전체 다시 바둑돌이 7개가 되겠죠. 그 중에 흰색은 2개가 될 거니까 전체 바둑돌의 개수는 7개고요. 그 중에 흰색은 2개. 이해됩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요, 얘를 안 집어넣어. 얘 안 집어넣으면요, 이 통 안에는 여전히 6개의 돌이 있어요. 그럼 전체 바둑돌은 6개고요. 그 중에 흰색은 1개만 남는다고. 이렇게. 이게 끝. 말은 어렵게 생겼지만 딱 보면 별거 없는 거. 오케이? 그래서 글을 특히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 이 부분. 알겠죠? 문제 또 봅시다. 주머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6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대. 여기서 공 2개를 연속해서 꺼낸데 경우에 대해 2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자, 빨간 공 6개, 파란 공 3개. 그럼 전체 공은 몇 개? 9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를 꺼낸데 연속해서. 네, 2개 모두 빨간 공. 처음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6개, 9분의 6이 되겠죠? 그리고 상황이 안 끝나요. 하나 더 꺼내야 돼, 곱하기. 그런데 여기서는요,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다시 공은 9개가 될 거고요. 빨간 공도 집어넣었으니까 빨간 공 여전히 6개. 그 중에 6개. 끝. 그럼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니까 9분의 4가 되겠죠. 3으로 나누면 3분의 2, 3으로 나누면 3분의 2, 9분의 4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요, 처음 꺼낸 공을 안 넣는 경우. 그럼 처음에는 여전히 9분의 6일 거예요. 그치? 9개의 공 중에 빨간색이 6개 있으니까. 그리고 상황이 안 끝나니까 곱하기. 그러면 얘를 안 집어넣으면 공 하나 뺐으니까 몇 개 남아요? 8개 남겠죠. 그 중에 빨간색은 방금 하나 뺐으니까 5개 남아야지. 이게 끝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너 약분하면 3분의 2였는데 2가 또 약분되네? 그럼 얼마? 3, 4, 12분의 5가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상자에요, 당첨 제비 3개를 포함해가지고 12개 제비가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기범이랑 나래가 차례로 제비를 1개씩 뽑는데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래요. 당첨 제비는 3개고요. 전체가 12개래요. 얘를 포함해서 12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또 막 읽으면서 당첨 제비 3개, 아닌 거 12개에서 전체 15개 이런 식으로 또 읽으면 안 돼. 문제 꼼꼼하게 잘. 그럼 얘네가 차례로 뽑는데요.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기범이가 뽑은 제비를 다시 넣는 경우. 자, 그러면 하나씩만 뽑는 거야. 전체 12개 중에서요, 기범이가 먼저 뽑나봐.
기범이가 먼저 뽑은 거 당첨이 되려면 12분의 3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상황이 안 끝나요. 나래도 해야 돼. 곱하기. 그런데 얘가 다시 집어 넣으면요. 다시 12개의 제비가 있죠? 그 중에 당첨 제비는 다시 3개가 되죠? 이렇게. 그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기범이가 뽑은 걸 다시 안 넣으면요. 처음에 기범이는 12개의 제비 중에 3개의 당첨 제비가 있으니까 4분의 1의 확률이 있어. 그런데 상황이 아직 안 끝났어. 나래가 뽑아야 돼. 그러면요. 하나를 뽑았으니까 당첨 여기 전체 제비 개수가 몇 개? 11개가 있겠죠. 그치? 그 중에 당첨되는 거는 얘가 당첨된 걸 하나 뽑았으니까 2개 남잖아. 둘 중에 하나 나올 경우의 수 2가지. 그래서 11분의 2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약분하면 이게 아까 4분의 1이었죠? 그러면 너 약분하면 이렇게. 그래서 22분의 1이 되는 거야. 확률이 서로 다르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쏙쏙 개념 익히기가 한 페이지인가요? 2페이지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쏙쏙 개념 익히기랑 문제 조금, 그 단원 다지기 조금 하고 해서 한 3번 정도면 끝날 수 있겠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여기 경우의 수랑 지금 똑같은 그 원리로 풀었으니까 친구들 그거 잘 기억하고 항상 경우의 수하고 확률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잘 이해 안 되면 경우의 수도 찾아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언제든지 댓글 다세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천천히 설명해 줄게.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